이게 어머니가 운영하는 강화도 장어집이 뭐 매니지먼트업으로 등록돼서 이제 논란이 네. 됐었잖아요.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강화구는 수도권 정비개혁법상 비감일 억제 권역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요. 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록 중과세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한류 스타 차은우 씨가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른바 탈세 의혹에 휘말리게 된 것인데요. 그 규모는 무려 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배우 차은우 씨의 어머니가 설립한 법인이 소위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보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45%에 달하는 개인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실체가 없는 어머니의 법인을 앞세워서 법인세율 22%를 적용받는 이른바 꼼수를 썼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차은우 씨는 지난해 7월 군악대에 입대를 해서 현재 복무 중인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의혹이 터진 이후 소속사 판타지오 측에서는 법 해석 적용과 관련된 쟁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극 소명하겠다.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다. 차은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신고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고계에서는 차은우 씨의 광고를 현재 비공개로 돌리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차은우 씨가 정말로 탈세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아서 이를 단정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의혹이 과연 사실인지 금융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금융전문 변호사는 과연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이제 가족이 세운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세금을 좀 적게 냈다는 주장인 거잖아요. 예. 이런 경우가 좀 연예계에 좀 흔한가요? 연예계 사례로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좀 처음 보는 거고, 기업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외관법상 주식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를 좀 피하기 위해 유한회사 내지 유한 책임회사로 변경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공시대상 회사는요, 자산이 120억 이상, 부채가 70억 이상, 매출이 100억 이상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충족할 경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공시 대상이 된다는 거죠. 금융감독원 공시 사이트에 공시가 되게 됩니다. 재무 자료들이. 그럼 뭐 부채라든지 무슨 뭐 자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드러나게 되죠. 공시 대상이 되면 여러 가지 국세청에 좀 적나라하게 좀 드러나게 되고요. 예. 예. 전 국민한테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도록 공시가 되니까 좀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유한 책임 회사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많긴 많아요. 예, 엔터업에서는 이런 사례가 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기존의 기업들이나 특히 외국계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공시를 피하기 위해서 유한 책임 회사 형태로 굉장히 조직 변경을 많이 하죠. 아, 이것을 유한 책임 회사로 조직 변경을 하게 되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안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회사가 처음에 설립됐다가 계속 주식회사로 있다가 2024년 9월 11일 날 이름도 예. 바꿉니다. 주식회사 차스 갤러리였는데요. 예. 그거를 2024년 9월 11일 D&E 유한 책임회사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조직을 변경하고 주식회사는 해산하는 절차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지금 사안이고요. 예. 이제 2024년 9월 11일 이후는 유한 책임 회사로서 이제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죠. 아무래도 2024년경에 굉장히 매출이 많이 일어난 게 아닌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 대상 기업에 해당될 여지가 발생한 매출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좀 어떠한 철저한 세무적, 법률적 조언을 통해서 좀 세금을 줄이기 위한 준비는 좀 많이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결과적으로 45%에 달하는 소득세율 대신에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대략적으로 이번에 그 규모 자체가 한 200억 원 내지 않았다 이 정도의 의혹인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역추적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주식회사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외감 대상이 될 예정이었다라고 또 추측할 수 있겠죠. 특히 지금 현재 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랬을 경우 뭐 자산 기준은 꽤 증가했을 거로 보이고요. 예. 적어도 주식회사 외감 기준이 매출이 100억입니다. 음. 차은우 씨 같은 경우 매출 100억 이상이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200억 원에 대해서 탈세인지 절세인지 따져보자는 차원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0억 다 받아들여질까요, 이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거라고 좀 보시는지. 기본적으로 200억이 과세 관련 조사 대상인데 예. 지금 이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하니까 뭐 줄어들 수도 있겠죠. 국세청에서 이제 저도 예. 믿기지가 않은데 뭐 차은호 씨가 이때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네.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이런 내용들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입대할 때까지 기다리는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내고 안 보내고는 뭐 글쎄요. 뭐 왜 그런지는 저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기상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면 2024년에 과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가 차은우 씨 입대 당시랑 대충 시기가 비슷해서 의도적으로 군대를 갈 때까지 뭐 기다렸는지 안 기다렸는지가 아니라 예. 적어도 세무조사 조사 통지서가 나올 시기와 차은우 씨가 군 입대할 시기가 우연히 거의 비슷한 시기였던 게 아닌가라고 좀 추측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국세청 같은 기관이 개인의 뭐 입대를 기다려서 내는 거는 좀 이게 뭐 아무리 뭐 차은우 씨가 뭐 유명한 연예인이시긴 한데 구세청이 굳이 뭐 유명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어떤 특혜를 베푼다거나 뭐 연기를 해준다거나 뭐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세청이 뭐 조사하는 대상이 뭐 유명한 연예인 이상의 글로벌 대기업들도 다 조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세요? 뭐 어느 정도는 좀 추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2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운영하는 강화도 장어집이 뭐 매니지먼트업으로 등록돼서 이제 논란이 네, 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정도로 하면은 막 엄청 막 예를 들면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약간 있는 게, 예. 강화구는 수도권 정비개혁법상 비감일 억제 권역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요. 아, 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록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록 중과세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을 좀 추가하고 강화도를 또 주소로 옮기는 것들이 좀 일련의 등기 사항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취득세 중과세를 좀 피할 수 있는 어떤 적어도 절세를 위해서 이런 지금 현재 형태의 노력을 했다라는 거는 좀 팩트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게 뭐 절세냐, 탈세냐 이 부분을 두고 양측이 좀 서로 갑론을 박 있겠네요. 예, 적어도 절세의 목적으로 이러한 어떤 비이클, 유한 책임회사라는 그런 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그리고 주소지를 강화도로 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었음이 좀 추측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